안녕하세요. 1학년 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5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그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2쪽에서 166쪽, 프린트는 3쪽에서 5쪽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어떤 아저씨가 되게 독특하게 생긴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자세하게 보면은 안에 라면을 그려놨는데요. 자, 이 라면을 먹으니까 이렇게 지금 김이 서려 있는 거죠, 안경에. 그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이제 일본의 디자이너 시바타 타카히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항상 끼고 있는데, 특히 안경을 낀 사람들은 이 마스크로 인해서 안경에 김이 많이 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 아저씨도 이 마스크로 인해서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독특한 예술 작품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 하고 이걸 만들어 봤다고 해요. 두꺼운 이중천을 이용해가지고 이 밑에 빨간색으로 라면 그릇을 만들고, 실제로 이제 이 라면에 얹어진 이 고명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모형으로 다 점토로 제작을 해가지고 물감으로 색칠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라면 마스크를 쓰고 안경에 김이 많이 서릴수록 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의 효과가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만든 이유는 그 코로나19로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위로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 마스크를 보고 좀 웃을 수 있게 희망한다 하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죠?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우리 뜨거운 걸 먹을 때 안경에 김이 서리죠. 이게 김이 서리는 것도 오늘 공부할 상태 변화입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은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다는 것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 변화의 예를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물질은 세 가지 상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가 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대로 항상 그 상태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고체가 액체로 변하기도 하고, 액체가 기체로 변하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경우인데,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물질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상태 변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 물은 때로는 그 상태가 변하기도 하는데, 물의 상태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액체 상태인 물을 가열하면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됩니다. 물을 차디찬 냉동실에 넣어두면 딱딱한 고체 상태의 얼음이 되네요. 이런 수증기나 얼음도 다시 적당한 조건을 갖추면 물이 됩니다. 이렇게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상태 변화라고 합니다.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기화라고 하고,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현상을 액화라고 합니다. 젖은 빨래를 말리는 것이나 오징어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말리는 것은 기화 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차가운 음료수병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거나 수증기가 뭉쳐 구름이 되는 것, 안경 표면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은 모두 액화 현상입니다. 고체와 액체 사이의 상태의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데, 이렇게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것을 융해라고 합니다. 반대로 물이 얼어 얼음이 되는 것처럼 물질의 상태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현상은 응고라고 합니다.
융해와 응고 현상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요? 초콜릿을 녹여 틀에 붓는 것은 융해, 굳어서 초콜릿 과자를 만드는 것은 응고 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설탕을 녹여 작은 구멍으로 내보내는 것은 융해, 액체 설탕이 굳어 솜사탕이 되는 것은 응고 현상을 이용한 것이죠.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넣어주는 드라이 아이스. 이 드라이 아이스가 사라지는 마술 같은 현상. 이 현상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바로 승화라고 합니다. 고체 상태의 드라이 아이스는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이런 현상을 승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고체가 되는 경우도 승화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유리창에 성에가 생기거나 나뭇잎에 서리가 생기는 것은 모두 승화 현상입니다. 자, 영상을 잘 봤죠? 자, 우선 첫 번째 액체가 기체로, 그리고 기체가 액체로,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물을 가열을 하면은 수증기로 끌어 나오게 됩니다. 끓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이러한 상태 변화를 제가 이렇게 빨간색 글자로 표시를 해놨는데, 액체가 기체로 변화한다 해서 이것을 기화라고 합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입자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액체의 입자 배열이죠. 고체보다는 좀 더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입자 간의 거리가 좀 좁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기체가 되면은 이렇게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입자 간의 거리가 매우 넓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화가 일어나는 예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교과서 163쪽에 그림에 있습니다. 손에 뿌린 손소독제가 사라지는 경우,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에탄올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에탄올, 기화. 그리고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물이 이제 끓으면서 물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아침에 머리를 감고 그 젖은 머리카락을 이제 드라이기로 말리면 머리카락이 마르죠.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기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마당에 물을 뿌려 넣었는데 그 물이 다 말라서 없어지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기화의 뭐 예들이 되겠죠. 매우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자, 우리가 요즘에 이제 관찰하기 쉬운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이제 새벽에 기온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뭇잎에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이슬이라고 합니다. 자, 이슬이 맺히는 경우도 이 물방울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물방울은 공기 중에 있던 이런 수증기들이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물방울에 부딪혀가지고 물이 되는 거죠. 나뭇잎에 부딪혀서 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체가 액체로 변화하는 이런 상태 변화를 빨간색 글자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액체로 변화하는 경우를 액화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자 배열로 보시면은 자,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던 거리가 매우 멀었던 이러한 기체 상태가 액체가 되면서 이렇게 가까이 모이게 됩니다. 액화의 예는 교과서에 보시면은 아까 그 얘기했던 거 있죠. 이 안경에 김이 서리는 경우, 라면 또는 뭐 뜨거운 차를 마실 때 안경이 뽀얗게 흐려집니다. 이렇게 뜨거웠던 수증기가 올라오다가 이 차가운 안경 렌즈에 부딪혀가지고 물방울로 액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차가운 음료가 담긴 컵 표면에 여기 이제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이 차가운 컵 표면을 만나면은 물방울로 액화가 됩니다. 뭐 아무튼 김이 서리는 경우들 이런 거는 다 이제 액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는 이제 추운 날 겨울에 우리가 숨을 쉬면 입김이 하얗게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김이라고 하는 것은 물방울입니다. 물방울. 이런 것도 다 액화의 예들이 되겠습니다.
자, 기화와 액화를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과서 프린트 3쪽에 보시면은 프린트 3쪽에 2번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이 상태 변화를 기화. 그리고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것을 액화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입자 모형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입자들이 비교적 이제 조금 자유롭게 하지만 이제 입자 사이의 거리가 여전히 가까운 이런 액체 상태가 기체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우 활발하게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입자의 개수가 많았다가 기체가 되니까 입자의 개수가 좀 줄어든 것처럼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은 이거는 입자의 개수는 변함은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가는데 다만 이렇게 많은 입자의 개수를 제가 넓게 표현을 하기에는 이 화면이 너무 좁아서 제가 4개만 그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경우 또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경우 상태 변화할 때는 입자의 개수는 변함이 없어요. 됐죠? 자,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요 입자의 모양 있죠? 입자의 모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입자의 종류는 변함이 없고 다만 이제 이 입자의 배열만 바뀌었을 뿐이죠. 이 입자의 종류가 뭘 결정하냐면 물질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자의 종류가 같다면 물질의 성질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화와 액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조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험이 있습니다. 162쪽에 해보기, 물의 상태 변화 관찰하기가 있는데 거기 별표를 좀 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에 해보기, 물의 상태 변화. 자, 보시면은 이제 물의 상태 변화를 관찰합니다. 자, 실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가열 장치가 있고 거기 위에 이제 뜨거운 물을 담은 삼각 플라스크가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삼각 플라스크 입구를 알루미늄 포일, 여러분들 그 뭐죠? 쿠킹 오일 있죠? 그거를 이제 뒤집어 씌운 다음에 여기에 작은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열 장치를 이제 가열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뜨거운 물이 이제 끓어 나오겠죠. 자, 끓어서 쭉 나오면서 여기 이제 하얀색 김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가열을 하면서 여기 위에 염화 코발트 종이라고 하는 것을 대가지고 이제 변화를 관찰합니다.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무엇이냐? 자, 염화 코발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그 리트머스 종이라고 기억나시나요? 리트머스 종이, 그 빨간색, 파란색 그 리트머스 종이, 그 산염기, 그 용액의 액성을 확인하는 종이인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이렇게 염화 코발트 종이가 이렇게 통에 담겨져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수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염화 코발트 종이를 사용합니다. 그 수분이라는 것은 뭐죠? 물이죠, 물. 그러니까 물이 있는지, 물인지, 이 물질이 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종이인데요. 자, 건조한 상태, 그러니까 물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얘가 이제 수분을 흡수를 하면, 그러니까 물을 만나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과학실에서 이 물질이 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물이라면 이 종이를 빨간색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물이라면. 자, 그러면은 이 염화 코발트 종이를 이용해서 이제 물을 확인을 하는 것인데, 자, 실험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왼쪽 그림에 이제 지금 가열을 해가지고 여기 끓고 있죠. 자, 그러면은 물이 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얀 김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물이 끓는다는 것은 상태 변화로 봤을 때 무슨 상태가 되는 거죠? 물이 끓는 것. 물이 수증기로, 즉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 위에 하얀 김은 뭘까요? 김. 김은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로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하얀 김을 보고 아 이게 수증기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수증기 기체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물을 끓이지 않아도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도라고 표현을 하죠. 자, 습도, 그러니까 이 지금 공기 중에 있는 물의 양을 이제 습도라고 하는데 이 수증기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평소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체는 대부분의 기체가 눈에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하얀 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이는 것은 뭐다? 이거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힌 것, 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서 여기 끓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상태 변화는 뭐다? 물이 수증기가 되는 기화가 되겠고, 그리고 다시 하얀색 김이 발생한 것은 수증기가 액체로 변한, 물로 변한 액화가 되겠죠. 되시겠죠? 이거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끓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끓는 상황은 기화, 그리고 하얀색 김이 나온다는 것은 액화 현상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이용해서 이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의 성질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얀색 김 여기에다가 이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면은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이 말은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하얀 김이 뭐다? 물이다. 물의 성분이다.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물인 거를 확인한 겁니다. 물의 성질,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위에 있죠. 그러니까 알루미늄 호일 구멍 바로 위에 부분, 여기를 한번 대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 부분은 뭘 의미할까요? 자, 여기서 끌어가지고 뭐가 나온다? 수증기가 나오죠. 여기는 하얀색 김이 바로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는 수증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위에는 하얀 김이 발생을 하겠죠. 이건 물방울이 되겠고. 자,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은 수증기에 갖다 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이 알루미늄 호일 구멍 바로 위에 댄 것은 여기 있는 수증기를 확인을 해보겠다. 자, 근데 수증기를 갖다 댔더니 수증기도 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말은 물이든지 수증기이든지 액체든지 기체든지 물이라면 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상태가 변해도 물이든 수증기든 간에 그 물질의 종류가 물이라면 똑같이 물질의 성질은 이것을 이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이 물의 성질은 변함이 없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기화와 액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수증기도 물이기 때문에 상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물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를 해보면은 자, 구멍과 가까운 부분, 즉 수증기가 되겠죠. 기체 상태일 때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었을 때나 김, 그러니까 액체죠. 물방울. 이 생기는 부분에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었을 때 모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즉, 이 기체 상태일 때는 이 입자의 배열이 이렇고 액체는 입자 배열이 이렇다. 입자의 배열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입자의 종류는 변함이 없죠. 즉,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태 변화를 할 때 입자의 배열만 바뀌었을 뿐이지 입자의 종류, 즉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증기나 김이나 모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실험은 이제 물질의 성질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해보기 별표를 쳐놓고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 여러분들 교과서 164쪽에 이제 고체와 액체 상태 사이에 일어나는 상태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콜릿이에요. 자, 이 초콜릿을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녹이게 되면은 이렇게 액체 초콜릿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체가 액체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서 녹는다라고 표현하죠. 고체가 액체로 녹는다. 뭐 얼음이 물로 녹는다. 고체 초콜릿이 이제 액체 초콜릿으로 녹았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은 융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융해.
자, 융해를 제가 이제 한자어를 찾아보니까 녹을 융자에 풀어질 해자더라고요. 녹아서 풀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입자 모형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고체 입자 배열은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입자 간의 거리가 매우 좁게 이렇게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액체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던 것들이 풀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녹아서 풀어집니다. 한 덩어리로 있던 이 고체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풀어지죠. 녹아서 풀어진다. 해서 이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를 융해라고 합니다. 융해. 이해되시죠? 입자 모형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녹아서 풀어진다.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 이 고체 초콜릿이나 액체 초콜릿 맛은 변함이 없죠. 그죠? 맛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액체가 고체로 되는 경우, 그래서 이 액체 초콜릿을 이제 굳히면은 이렇게 고체가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고체로 변화한다고 해서 고자가 들어가요. 응고라고 합니다. 응고. 자, 이 응고도 좀 말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한자어를 찾아보니까 엉길 응자에 굳을 고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엉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들이 한 덩어리가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엉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져 있던 액체 상태가 한 덩어리로 엉기게 된 거예요. 엉겨서 굳어졌다라고 해서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것을 응고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얼음으로 어는 것, 이런 것들, 굳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응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 초콜릿이나 맛에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입자 모형으로 봤을 때 입자의 종류는 그대로 입자의 배열만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액체에서 고체, 고체에서 액체의 상태 변화도 물질의 성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앞에서 봤던 기와 액화와 같아요. 상태 변화할 때는 물질의 성질은 변함이 없다. 자, 그러면 융해와 응고의 예를 보겠습니다. 물론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165쪽에 보시면은 고드름이 녹고 그리고 이제 뜨거운 빵 위에 올려져 있는 버터가 녹고 그리고 쇳물이 식어가지고 단단한 철이 되고 그 뜨거운 고깃국이 식으면 하얗게 기름으로 굳는 현상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것. 이거. 정말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자, 아이스크림이 이제 녹아요. 맞죠? 이거는 융해와 응고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고체가 액체로 녹는 융해가 되겠죠. 이건 뭘까요? 이게 뭘까? 우리 아주 옛날에 1단원에서 공부했던 마그마 기억나죠? 이 마그마가 지표 바깥으로 나오면은 용암이죠? 용암이 굳어버리겠죠? 굳어서 뭐가 될까? 마그마가 굳으면 무슨 암석? 기억나시나요? 화성암. 화성암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뜨거운 마그마, 액체 상태의 마그마가 이제 굳어서 암석이 되는 이러한 현상도 응고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응고. 그리고 이제 초를 이제 우리가 양초에다 촛불을 이제 붙이면은 불을 붙이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 보이시죠? 액체. 이제 이거는 고체가 액체로 융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촛농이 굳는 것. 이것은 응고에 해당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융해와 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고나 만드는 경우도 융해와 응고를 이용한 그런 활동인데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달고나 만들기를 했을 거예요. 학교에 달고나 만들기 세트가 되게 많습니다. 작년엔 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달고나 같은 경우는 먹는 거라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달고나를 만들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슬픕니다. 달고나 만들기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다들? 우리 여기 국자에다가 설탕을 넣고 가열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설탕이 녹겠죠? 이런 식으로 녹아요. 자, 이렇게 이제 고체 설탕이 액체 설탕으로 녹는 이러한 현상을, 이러한 상태 변화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게 융해가 되겠죠. 일단은 설탕을 융해를 시킵니다. 융해를 시키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나요? 이거를 철판이 있어요. 세트에. 철판에 이거를 탁 이제 부으면은 이런 식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쭉 펴가지고 이렇게 호떡같이 이렇게 누르개가 있어요. 쭉 눌러가지고 얇은 판으로 이렇게 얇게 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틀로 이렇게 탁 찍어내면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액체 설탕이 굳어가지고 응고가 되는 거죠. 응고. 달고나 만들기는 융해와 응고를 이용한 그러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못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아까 영상에도 나왔다시피 그 솜사탕 만들기 있죠. 솜사탕도 학교에 있습니다. 솜사탕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이것도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것도 정말 먹어야 되는 거라서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정말 아쉬운데 솜사탕 만드는 것도 안에 이제 막 가열을 시켜요. 가열 장치에서. 안에 설탕을 넣게 되면은 설탕이 융해가 된 다음에 녹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막 날아다니면서 이제 굳는 거죠. 하얗게. 응고가 되는 거죠. 이제 융해와 응고를 둘 다 이용해서 만든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솜사탕 만드는 도구. 기회가 되면 하고 싶은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융해와 응고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3쪽 3번 보시면은 고체와 액체 사이의 상태 변화. 자, 고체가 액체로 녹는 거죠. 자, 녹아서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융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액체가 고체로 이제 어는 현상인데 이제 엉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이제 엉겨가지고 굳어지는 이러한 상태 변화를 응고라고 합니다. 고체와 액체 사이의 상태 변화 융해와 응고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입자 배열 다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고체 입자 배열하고 있던 것이 액체가 되면은 이렇게 풀어집니다. 자, 여기 지금 상태 변화에서 입자의 배열만 달라졌을 뿐이지 입자의 종류는 변함이 없습니다. 됐죠? 초콜릿, 고체 초콜릿이든 액체 초콜릿이든 맛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상태 변화할 때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교과서 166쪽으로 가겠습니다. 166쪽. 아니에요. 165쪽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교과서 165쪽에 이번에도 독특한 경우입니다. 고체가 기체로 바로 날아가는 경우예요.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요오드라고 들어봤나요? 옛날에는 이걸 요오드라고 했는데 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아이오딘이라고 합니다.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고체 물질인데 이것을 다시 보시면은 밑에 이게 불꽃이 보이나요? 가열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열을 했더니 이 고체 아이오딘이 바로 기체 아이오딘으로 날아갑니다.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독특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아이오딘은 독특한 것이 보통 기체들은 눈에 안 보인다고 했죠. 대부분의 기체가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아이오딘 기체는 보라색 기체예요. 색깔이 있죠.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체가 바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경우를 승화라고 합니다. 승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를 비교하는데 드라이 아이스가 뭔지는 아시죠? 그 얼음 그 뭐죠? 베스킨라빈스에 가면은 그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물어보죠. 가까이 가시나요? 멀리 가시나요? 멀리 간다 그러면 이 드라이 아이스를 많이 넣어줍니다. 맞죠? 자,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를 지금 종이 위에 올려놓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영상입니다. 얼음의 경우에는 이제 녹아가지고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융해가 되는 거죠, 융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종이가 젖는데 드라이 아이스 주변에는 젖는 게 없죠. 얘는 바로 기체로 날아가요. 독특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변화하는 경우를 승화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기체로 날아가는 거예요. 승화. 되시겠죠? 승화를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그 어학사전에 또 다른 뜻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승화는 건너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액체를 건너뛰고 이제 바로 기체로 변하는 경우. 됐죠? 자, 이제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의 예를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166쪽에 있습니다. 자, 겨울철 영하 기온에서 이제 명태를 말려요. 명태를 이제 우리가 오래 먹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말리는데 얘들이 이제 얼죠.
얼어있던 명태가 말라요. 그러니까 이게 마른다는 게 얼어있던 명태가 액체 상태를 거쳤다가 기체가 되는 게 아니고 영하의 온도에서는 이 얼음이 바로 수증기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얼어있던 명태가 마른다. 또는 이제 얼어있는 빨래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현상의 한 예가 됩니다. 이런 경우 냉동실에 얼음을 놔두고 이제 오래 놔두면 얼음의 크기가 살짝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냐면은 얘가 물로 녹았다고 기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얼음이 고체가 바로 기체,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약간 영하의 온도에서 약간 그런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영하의 온도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날아가는 승화. 독특한 예가 되겠죠. 이번에 반대입니다. 기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경우. 이걸 뭐라고 하죠? 저도 이거 아침에 출근할 때 정말 좀 짜증나는 상황인데 아침에 차에 보면은 이렇게 성에가 낍니다. 성에. 성에라고 하는데 이 성에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는 이제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이제 날씨가 매우 추워지게 되면은 바로 고체로 얼어붙게 돼요. 얼음으로. 이렇게 이제 기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고체로 변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승화라고 합니다. 자, 기체에서 고체로 변화하는 승화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제 나뭇잎에 서리가 생기는 경우, 서리. 이것도 수증기,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바로 얼음으로 얼어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상고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상고대. 보통 이제 조금 더 추워지면 아마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올 건데, 뭐 올 가을 첫 뭐 상고대 하면서 좀 뉴스에서 많이 다룹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로 지리산 고산지대에 지금 얼음꽃 절경이 펼쳐졌습니다. 나무서리라고도 불리는 상고대가 피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송민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얀 나뭇잎이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떠오르는 붉은 태양 아래 서 있는 백발은 강한 바람에도 꼿꼿함을 잃지 않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해발 1750m 장토목 대피소 인근에 올해 첫 상고대가 피었습니다. 나무서리라고도 불리는 상고대는 주로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맑은 밤에 만들어지는데 대기 중의 수증기가 승화돼 차가운 물체에 붙으면서 마치 눈꽃처럼 피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수증기가 이제 바로 얼음으로 승화를 해서 이제 여기 나무 가지에 서리가 생기는 것, 이것을 이제 상고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고대도 이거 눈이 아닌 거죠. 눈이 아니고 이게 서리가 내린 거예요. 승화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기체가 고체가 되는 또 승화의 예를 보시면은 이걸 아까 성해라고 했었죠. 성해.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봤을 텐데 그 냉장고 벽면에 보면은 특히 이제 김치 냉장고 벽면에 보면은 이렇게 얼음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냉장고 성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자꾸 이제 문을 열었다 닫았다 자주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은 외부에 있던 이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유입이 되면서 그 공기에 있는 수증기가 이쪽에 이제 얼어붙어서 바로 승화가 돼가지고 성해가 생기게 돼요. 뭐 이제 김치 냉장고 또는 거기 뭐죠? 아이스크림 냉장고 그런 벽면에도 성해가 벽이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승화가 된 거예요. 기체가 고체로.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승화를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4쪽입니다. 자, 프린트 4쪽으로 가셔가지고 4번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태 변화. 자,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그리고 기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고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를 둘 다 승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승화 현상에서 마찬가지 입자 배열을 보시면은 입자의 그 종류는 변함이 없고 입자의 배열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즉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뭐 설이나 성해 같은 경우에는 뭐 영하의 기온 이런 어떤 독특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런 조건 필요 없이 지금 이러한 그냥 자연적인 상태 있죠.
그게 어딨냐면 165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65쪽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승화성 물질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1기압 25도씨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지금 그냥 이런 상태. 평상시 이제 기압이 1기압이고 온도를 보통 보면 대충 뭐 25도씨라고 봅니다. 그래서 25도씨 1기압에서 고체가 기체로 바로 승화가 되는 그런 독특한 물질들을 승화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드라이 아이스 아까 이야기했죠? 왜 드라이일까? 드라이가 무슨 뜻이죠? 드라이. 그러니까 마른 얼음이라는 거죠. 드라이 아이스. 그러니까 건조한 얼음. 그러니까 얼음은 보통 이제 물이 이제 녹아가지고 물이 발생을 하는데 드라이 아이스는 액체가 발생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날아가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놔두면 뭐 특별한 조건이 필요 없어요. 놔두면 그냥 바로 승화가 되죠. 그리고 아이오딘 아까 보여드렸죠? 아이오딘도 그 보라색 기체로 바로 승화를 하는 승화성 물질입니다. 마지막 이제 나프탈렌이 있는데 나프탈렌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봤죠? 요즘엔 잘 안 쓸 텐데 그 뭐 할머니 할아버지 댁 옛날에 보면은 옷장 속에 이게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프탈렌 좀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좀약. 얘를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하얀색 아주 맛있어 보이는 알갱이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사탕으로 좀 오인해서 먹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매우 위험하고 이걸 나프탈렌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옷장 속에 많이 넣었어요. 좀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약이 뭐냐면은 옷장 속에 좀벌레라는 벌레들이 생기는데 이런 벌레를 퇴치하기 위해서 넣어놨던 그런 좀약이 주로 이 나프탈렌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좀벌레가 뭐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좀벌레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옷장 속에서 많이 좀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얘를 퇴치하기 위해서 나프탈렌을 걸어놨습니다. 근데 독특한 게 뭐냐면 이제 없앨게요. 무서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이제 나프탈렌을 옷장 속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 나프탈렌의 크기가 줄어 있다고 해요. 근데 뭐 물기 같은 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물로 녹은 게 아니고 액체로 녹는 게 아니고 바로 기체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나프탈렌을 아마 남학생들은 좀 자주 봤을 것 같은데 여기 화장실의 소변기에도 나프탈렌을 이렇게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 알갱이 그대로가 막 쌓여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우리 학교에도 있나요? 제가 못 들어가 봐서 궁금하네요. 학교에도 나프탈렌이 있나요?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나프탈렌이 또 탈취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좀 소변 냄새, 이런 화장실 냄새를 조금 없애려고 소변기에 많이 넣는다고 하는데 정말 탈취 효과가 있나? 제 생각에 이 나프탈렌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냄새에 이게 묻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나프탈렌이 요즘에는 그 이제 옷장 속에 좀약으로 사용을 안 합니다, 보통. 왜냐면은 이 나프탈렌이 최근에 유해성 물질이라고 그 뭐죠? 발암 물질까지는 아닌데 약간 발암 의심되는 발암 의심 물질이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요즘에는 옷장 속에는 잘 넣지 않아요. 혹시 아직도 가정에서 나프탈렌을 옷장 속에 넣어 놓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걸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죠? 이게 조금 인체에 좀 유해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승화성 물질, 1기압 25도씨 이런 자연적인 보통 일반적인 조건에서도 이제 승화가 일어나는 물질들을 승화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프린트 4쪽에 있죠? 승화성 물질. 칸을 2개 해놨는데 3개 다 적어 놓도록 합니다.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 얘들은 액체를 거치지 않고 승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 밑줄을 좀 치고 가겠습니다. 교과서 166쪽 가볼게요. 자, 교과서 166쪽에 아이고 제가 교과서를 준비하지 않았고 자, 교과서 166쪽에 제가 화면 띄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승화 거기 뭐죠? 본문에 세 줄 있죠, 세 줄. 기화나 액화가 일어날 때 보이시죠? 자, 교과서 그 그림 밑에 밑줄을 치겠습니다. 기화
액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융해, 응고, 승화가 일어나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다음부터는 물결 밑줄을 치겠습니다.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물질을 이루는 입자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입자 모형 계속 보여드렸죠. 입자의 종류, 그 입자 자체는 변하지 않고 다만 뭐만 변한다? 뭐만 변한다? 적어놓을게요. 입자의 배열만 변한다.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입자 자체는 변하지 않고 입자의 배열만 변하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이거를 기와와 액화에서는 그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로 확인을 했었고, 됐죠? 모든 상태 변화가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거기 바로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것. 자, 여기서 많이 틀리는데 액체로 변하는 것 해서 이제 액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액화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걸 말하고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것. 녹는 거죠. 녹아서 풀어진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융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변하는 것은 승화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겨울철 영하의 기온에서 얼어있던 빨래가 마르는 것. 얼어있던 빨래가 바로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승화가 되겠죠.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상태 변화 6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았는데 정리를 잘 하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프린트 3쪽에서 5쪽까지 빈칸 채우고 문제를 풀고 나서 과제 제출을 5쪽만 할게요. 5쪽만 문제를 풀고 거기 볼펜으로 이름을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EBS 그 과제 제출방 과학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지금 온라인에서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